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또 아침이 밝아왔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 천만의 방송 천혜장의 어, 일방적인 떠드는 방송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요즘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고 어제 힘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잘 먹어야 할 것 같아요. 홍삼을 먹든지 뭐 산삼 뿌리를 한 뿌리 캐 먹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기력이 빠지니까 막 멘탈까지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가 떨어지는 거 가지고는 별로 의미 없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더 기력이 빠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잘 드시고 여러분들도 체력 유지 잘 하시길 바래요. 이 체력이 안 좋으면 떨어지니까 정신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방송을 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저를 따라오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망가고 탈출하고 탈출까지 했어. 하여튼 벗어난 분들이 꽤 많아요. 뭐 그동안 뭐 낙오한 분도 있고 뭐 이탈하고 막 탈영한 분들도 꽤 있는데 그래도 오래가는 분들이 꽤 많더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오래가는 인연, 지나가는 인연, 오래가는 인연이 있고 또 지나가는 인연이 있어요. 초창기 때는 뭐 다들 그냥 삼성전자 열심히 해보겠다고 뭐 10년, 뭐 5년 이상 가겠다고 하는데 막상 주가 빠지니까 뭐 5년커녕 뭐 5개월도 못 버텨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죠. 다반사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 오래가는 인연과 지나가는 인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지나가는 인연들을 보면은 이렇더라고요. 뭔가 일이 생길 때만 연락해. 첫 번째, 일이 생길 때만 연락하더라. 평상시 연락 안 해. 꼭 일이 생길 때만 연락하고 이 좋은 것을 보면은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더라. 그리고 무엇을 줘도 고마운 줄 몰라. 고마운 줄 모르고 10개를 줘야 겨우 하나를 베푸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베풀더라. 그리고 약속 시간에 늦어도 미안한 줄 모릅니다. 미안한 줄 몰라. 늦어도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저는 약속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지키거든요. 한 15분 전 지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내 비밀을 안주거리로 삼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지나가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서운한 일은 담아뒀다가 폭발시켜버려. 폭발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래가는 인연은 어떠냐 보면은 별일이 없어도 막 수시로 연락해. 종종 연락하고 꾸준하게 이런 분들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보면은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요.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개밖에 안 줬는데 10개가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오래 가죠. 약속 시간보다 항상 빨리 나와 있죠. 그리고 내 비밀은 혼자만 간직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비밀은 그냥 간직해 주는 거예요. 떠드는 게 아닌데. 그리고 서운한 일을 서운하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센스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오래가는 인연이 된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나갈 인연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알겠죠? 저는 그래요. 나와 관계가 없다. 이게 나와의 관계가 인연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지나가게 놔둬. 지나가라. 지나가야지 뭐 어쩌겠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100명의 사람을 만난다면은 그 중에 99명은 그냥 지나갈 인연에 불과할 텐데 우리는 99명에 신경 쓰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을 놓쳐버리더라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이 많아. 결국은 한 1000명 있어. 결국은 한두 명 이외에는 다 보면 지나가는 인연들이야. 근데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거지. 에너지를 낭비하고. 여러분이 보세요. 한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연락하는 사람 몇 명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회장도 야 10년 동안 이렇게 지내본 중에 연락한 사람이 한두 명 있나? 모르겠다. 한두 명 넘겠다. 5명까지는 있겠네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름도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지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놈들이 있어요. 꼭 보면은 그런 내가 욕을 해서 미안한데 연놈들은
이제 어차피 지나간 2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어버리십시오. 별일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연락을 주는 사람,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인연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인연이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연 잘 간직하시고 잘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인생. 재밌고 해피하고 유쾌하게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또 삼성 이야기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암기할 거 아니잖아요. 뭐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올 1분기에 나란히 이제 1조 원대 영업이익이 점쳐지는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 혹한기 여파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이 한 10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들 것 같다. 그런 전망이 나오는 우리 삼성전자 대규모 어닝 쇼크 예상됩니다. 반면에 LG는 가전하고 이제 전장 사업이 이제 실적을 떠받치는 쌍두마차, 이 쌍두마차로 자리잡기했다는 그런 대내외 평가가 나오는데 업계에 따르니까 국내 증권사 8곳이 최근 1개월간 그 추정한 삼성전자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조 4,138억, 4,138억 정도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89%, 작년 4분기보다 67% 정도 감소한 수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최근에 3개월 내에 예상치는 2조 원을 소폭 웃돌았는데 이제 분기 마감이 다가올수록 전망치는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 1조 원대 미만을 점친 것도 있던데요. 이날 유진투자증권 삼성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무려 94% 정도 급감을 해가지고 8천억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어요. 현재까지 국내 증권사가 제시한 추정치 중 가장 낮은 금액이더라. 가장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또 예상보다 반도체 겨울이 극심하더라. 유진에서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1분기 영업 손실이 3조 7천억에 달하는 것 같은데 2조 원대 영업 손실을 추정한 다른 증권사들보다도 한 1조 원가량 높게 잡았습니다. 유진에서도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는 그 비트로스 부진과 그 ASP 하락의 재고 평가 손실이 이제 본격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 비메모리도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과 브랜드 제품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지고요.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안 좋아요. 지난해 말 기준 보니까 삼성의 반도체 재고가 29조 원 넘어섰습니다. 이 과도한 재고 때문에 실적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들 지금 재고 때문에 난립니다. 회사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이죠. 삼성전자. 최근에 어려운 그 대내외 경영 환경을 이유로 인해 가지고 1%대 임금 인상률을 노조에 제시를 했어요. 지난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 인상률 5%에 성과 인상률 4%, 평균 4%를 더하니까 더한 9%였는데 현재 주가도 지금 비리비리 하고 있잖아요. 완전 마탱이 같죠.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고 삼성 주가 2달여 만에 6만 원 선 아래로 주저앉았고 종가도 5만 9천 원 갔습니다. 참 짜증나죠. 반면에 LG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점점 커진다고 하네.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극적 실적 개선세를 나타낼 것이다.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네요. 증권사 8곳 최근 1개월간 추정한 LG전자 1분기 예상 영업이익 1조 1634억이야. 웬일이야, LG. 전년 동기 대비 1조 8800억 대비 38% 줄었는데 작년 4분기 비교하니까 1676% 증가한 수치로 확연한 반등세를 보였다. 삼성과 달리 분기 마감이 다가올수록 전망치가 올라가네요. 1조 518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한 키움도 그러는데 LG는 전기전자 업종 내 차별적이면서 극적인 실적 모멘텀이 부각돼 가지고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가전은 북미 중심으로 프리미엄 수요가 양호한데요. 그 신가전을 앞세워가지고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원자재 비용 등 원가 개선폭이 커가지고
호황기에 수익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LG의 아픈 손가락이던 전장 사업은 이제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는데 9년간 이어진 그 적자 고리를 끊어내고요. 지난해 흑자로 전환하면서 실적 성장에 시동을 걸어요. 올해부터는 성장이 가속 페달을 밟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장 관련 수주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향후 5년간 그 전장 제품 확대에 따라서 차량 내 아키텍처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격과 수량의 동시 증가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평가를 하고 LG도 새 먹거리로 자리 잡은 전장 사업의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올 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 열린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있죠. CES 2023에서 LG전자 사장이 그래요. 전장 사업이 10년 만에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갔으니까 엑셀 밟을 일만 남았다. 올해는 전장에서 10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것이다. 자신감을 보이더라는 거지. 일단 VS 사업본부의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가 80조 원 이상으로 파악된답니다. LG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26년께 매출 15조 원이 넘어갈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LG가 선방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현상이에요. 뭐 돈 잘 벌면 괜찮은 거지 뭐 그 정도면은. 하여튼 LG 선방 아주 축하드릴 만합니다. 그리고요. 하여튼 뭐 좋은 소식들이니까 뭐 하여튼 LG전자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 입주한 그 산업단지죠. 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40% 상향을 한다고 합니다. 당장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또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은 임대 의무기간과 상관없이 20% 확대가 돼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현재 보인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니까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사업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이 최대 1.4배로 상향이 돼요. 일반 공업지역 기준으로 350%에서 490%로 이제 상향 조정됩니다. 350에서 490%.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핵심 생산 라인 중 하나인 그 클린룸을 이제 추가로 증설할 수 있게 됐는데, 삼성의 평택 캠퍼스도 클린룸을 기존 12개에서 18개로, 하이닉스도 용인 클러스터가 클린룸을 9개에서 12개로 늘릴 수 있다고 하네요.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고용도 확대될 것 같고, 이 클린룸 한 개당 고용 효과는 1000명이야. 그러면 향후 9000명가량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가 되는 거지. 국토부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그 한 개당 1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어서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의 그 심의를 거쳐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는 거죠. 공장 등 그 건물 증축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 범위는 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되고, 이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도 확대되는데, 기존에는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했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임대 의무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 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한 1.2배 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 2종 1번 주거지역 기준 250%에서 300%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 약정 임대주택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네요. 서울시 기준으로 100가구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가구까지 공급량 증가가 예상된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크게 알아두면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삼성전자 그래가지고 반도체 라인이 6개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땅덩어리도 좁은데 좀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한정된 땅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삼성전자가 또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그 디지털 기술의 양극화 해소 노력 평가에서 3회 연속 탑10에 들어갔다. 탑10 디지털 기술의 양극화 해소 노력 뭐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 그 삼성은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연합체가 있어 WBA라고 하던데 월드 뭐 벤치마크 얼라이언스 같아요. 하여튼 여기서 주관한 2023 디지털 포용성 평가라고 합니다. DIB 이렇게 하네요. 디지털 인클루전 뭐예요? 벤치마크 디지털 인클루전 벤치마크 그 DIB라고 같아요. 약자로 100점 만점에 61.3점을 획득해서 200개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종합 7위 종합 7위랍니다. 7등. 삼성은 지난 2020년 10위, 21년 4위, 이어서 3회 연속 10위권 안에 들었네요. 아시아 기업으로는 지난 평가에 이어 또다시 1등인데 작년에는 해당 평가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이 DIB 평가는 접근성, 기술, 활용, 혁신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4개 분야에서 총 16개 항목에서 평가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 인권 존중, 양질의 일자리, 윤리 등 기업이 준수해야 할 그 핵심 사회적 기준이 이제 평가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삼성은 올해 평가에서 접근성, 기술, 혁신 부분에서 특히 좋은 점수를 이제 획득을 했는데 특히 기술 부분에서는 200개 기업 가운데 3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WBA 보고서에는 삼성전자는 오픈 소스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표준화 선도, 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등 혁신 부분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어요. 또 인공지능의 윤리 기준을 제시했는데 테크 분야의 여성 고용 성과도 제시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성은 친환경 인권과 다양성 존중, 미래 세대 교육,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포용성 사회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 경영을 현재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A죠. 이 A 신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현재 선보이면서 그 라인업을 강하고 있다. 그 갤럭시 A는 가격대는 낮은데 판매량이 많아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서서 선보인 갤럭시 S 시리즈 흥행에 이어서 A 시리즈를 더해가지고 글로벌 시장 수위를 이어간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거죠. 외신에 따르니까 삼성은 오늘 15일 인도를 비롯해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신제품 갤럭시 A34, 갤럭시 A54를 출시할 것 같아요. 34, 54. 별다른 행사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순차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인도의 경우 보니까 아직 피처폰 사용자가 스마트폰 사용자보다 많아요. 그래서 중저가 스마트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데 시장 조사 기관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보니까 올해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10% 성장하면서 1억 7,500만 대 판매 규모를 기록할 것 같고 갤럭시 A 출시국에서 인도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이유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이번 제품은 그 전작 대비 가격이 소폭 인상될 전망인데요. 시장마다 가격은 다소 달라요. 외신을 종합하면 유럽에서는 A54가 128기가짜리가 한 500유로, 우리 돈으로 한 70만원, A34 한 5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전작 대비 각각 10%, 5%가량 높아진 가격대네요. 인도 시장에서 인상폭은 15%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 디자인도 바뀌네요. 차이가 있고 A54는 화면에 구멍이 난 형태의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것에 비해서 A34는 베젤이 카메라 홀과 연결된 노치 형태네요. 노치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노치 형태로 되어 있네 보니까 A34가 오른쪽에 있는 게
그리고 A34가 그렇게 돼 있고, 디스플레이 크기는 A54는 6.4인치, 그 A34는 6.6인치 패널을 탑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두 제품 모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포함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최근에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제약을 덜 받는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갤럭시 A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아요. 글로벌 시장 기준 갤럭시 A 시리즈가 플래그십 라인업인 갤럭시 S나 폴더블폰, 갤럭시 Z보다 많이 팔리죠. 그래서 이제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조사 보니까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10개 제품 중에 삼성전자 갤럭시 A 라인업 2개가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그 A는 숫자가 작을수록 사양이 낮아요. 예를 들어서 A03은 그 최저 사양 모델로 가격도 저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갤럭시 A13은 좋은 스펙으로 $250 미만의 가격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남미, 인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하여튼 실적도 좋다고 합니다. 갤럭시 A03은 10개 모델 중 가장 저가 모델이죠.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애플이 보급형 스마트폰이 아이폰 SE를 출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갤럭시 A 판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데, 애플은 지난해 초 아이폰 SE를 출시했어요. 근데 글로벌 판매량 9위에 올랐더라고요. 이 새롭게 출시되는 A 라인업이 아이폰 SE의 수요를 흡수하면은 시장 점유율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애플이 아이폰 SE를 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 소비자들이 대체제로 갤럭시 A를 선택할 수 있고, 올 초 선보인 S23 시리즈 출시 효과랑 더불어서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